교화 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모양이 구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위도 간 에너지의 불균형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 햇빛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태양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올 때 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요 면적에 뭐 예를 들어 100이라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요. 근데 극지방은 요렇게 넓은 면적에 100이라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이니까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는 극지방에서는 적어지겠죠. 즉 극지방의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계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극은 점점 추워질 거고 반대로 적도는 점점 따뜻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아주 불균형해지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해소하기에 나타난 게 바로 대기 대순환입니다. 대기 대순환, 지구 자체적으로 순환을 이용해서 여기에 불균형한 에너지를 분포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기뿐만 아니라 해류에 의해서도 그 순환을 만들어서 균형을 이제 해소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만 한번 봐볼게요. 헤들리라는 사람이 처음 대기 대순환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헤들리가 제시를 했을 땐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그 지구의 구형이라고만 했을 때 대기 대순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을 따진 게 바로 헤들리의 최초의 모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지구의 반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지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적도 지방이에요. 여기 적도와 여기 이제 극지방이라고 할게요. 적도 지역은 계속해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온도가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공기 덩어리들이 상승을 하게 돼요.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밀도가 가벼워져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상승을 하냐면 대륙 건계면까지 상승을 합니다. 대륙 건계면 위에 있는 성층권을 안정하기 때문에 뭐 이게 기류가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륙 건계면까지만 딱 상승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은 여기서 막히죠. 대륙 건계면에서 막힌 건 어디로 가냐? 바로 이쪽 양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양옆으로 퍼져서 쭉 퍼져서 어디까지 가냐? 극지방까지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극지방까지 오면은 여기는 또 차갑죠. 차갑다 보니까 하강기류가 발생해요. 밀도가 커지는 거죠. 하강기류에 의해서 이렇게 하강을 하다 보면 바닥에 닿으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양옆으로 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기 대순환의 최초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단일 세포 순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일 세포 순환. 왜 단일 세포 순환이라 하냐? 순환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순환하는 게 요거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 요거를 이제 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셀이 하나밖에 없다. 단일 세포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지구는 자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전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대기 대순환이 저렇게 단일 세포 순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전향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전향력,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코리올리 포스, 코리올리 힘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향력은 사실 고3 정도 돼서 지구과학 2에 가서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만 할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물건을 던져요. 근데 그 사이에 지구는 자전을 해버려요. 그럼 얘가 그 사이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구에서는 이쪽으로 물건이 던져질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밖에서 봤을 때는 얘가 휘어버린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휘어버린 것처럼 된다라는 거죠. 북반구에서 따진 거예요. 만약 남반구에서 따지게 되면은 반대가 돼요. 남반구에서 던져요. 그럼 그 사이에 얘가 이쪽으로 가죠. 그럼 요렇게 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남반구에서 왼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향력은 우리가 간단히만 요렇게 간단히만 볼게요. 전향력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요.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전향력입니다. 전향력은 이렇게 위아래뿐만 아니라 옆으로 던져도 오른쪽으로 가요.
옆으로 이렇게 해도 왼쪽으로 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해도 다 북반구에서 오른쪽, 어느 방향으로 해도 다 남반구에서 왼쪽이에요. 자세한 거는 고3 때 지구과학 2에서 배우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세히 하면 지구과학 1에서 너무 어려워요. 북반구에서 오른쪽, 남반구에서 왼쪽.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 있죠.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요걸 기억하면 좋다. 뭐냐, 바로 오른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제가 쓸 일이 많다 그랬죠. 오른쪽이 좋아요. 우리 북반구에 살잖아요. 우리는 오른쪽이 좋아요. 오른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향력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대기 대순환의 모델은 지금 보는 그림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그림처럼 나오게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그 모델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적도예요. 자, 여기가 이제 위도 30도, 위도 60도, 그럼 여기 극지방이 위도 90도겠죠.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은 똑같습니다. 헤들리가 말한 것처럼 적도 부근에선 가열이 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어디까지? 바로 대륙 건계면까지. 이건 다 똑같습니다. 대륙 건계면까지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더 이상 이제 막혀서 갈 데가 없죠? 양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양옆으로 퍼지다 보면은 가다 보면 여기 위도 30도쯤에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온도가 낮아져서 하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뒤에서 정확하게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하강한 기류는 양옆으로 다시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극지방에서 볼게요. 극지방은 차갑습니다. 춥다 보니까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하강 기류는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위도 60도 부근에서 여기 부근에 보면 서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 더 이상 여기 계속 쌓일 수는 없잖아요. 무제한 쌓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을 하게 돼요. 여기서. 근데 상승을 하다 보면 대륙 건계면까지 또 도달하죠. 그럼 막혀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대기 대순환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3개의 세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3세포 순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해서 생긴 대기 대순환의 모델은 3세포 순환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순환 여기죠. 여기의 순환을 이거 좀 지울게요. 첫 번째 순환을 우리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말을 하고요. 헤들리가 발견을 했으니까요. 맨 처음 말을 한 게. 그 다음에 저기 위에 극지역에서 일어나는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의 순환을 여기는 페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페렐 순환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지상에서 바람이 지금 어떻게 불고 있는지 보면은, 자, 여기 적도에서 위도 30도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파란 거 따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 30도에서 60도는 요렇게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지역 60도에서 극지역은 지금 바람이 요렇게 불고 있죠. 또 근데 여기서 전향력이 작용을 합니다.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한댔어요. 여기서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면 결국 적도에선 요렇게 바람이 불게 되겠죠.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중위도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불 거예요. 그 다음에 극지역에서는 다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대기 대순환의 모델이 나온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적도에서 위도 30도 사이의 바람은 지금 보면은 북동풍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는 바람, 잠시만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여기서 부는 바람을 바로 우리가 북동 무역할 때 옛날에 여기 항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북동 무역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편동풍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그 다음 여기 30도에서 60도 사이는 편서풍이죠. 이게 바로 편서풍이에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는 거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다음 위도 60도에서 극지역 사이는 여기도 지금 편동풍이죠. 근데 여기를 극동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극지역에서 부는 편동풍이란 뜻이겠죠. 자, 요게 바로 현대의 대기 대순환의 모델이에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얘기했었죠. 요 부분을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온도가 떨어져서 하강한다 했지만 사실은 이게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전하니까 이렇게 3세포가 된다 했잖아요. 왜 자전하기 때문이냐? 자, 이 부분만 살짝 확대를 해서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지금 여기 헤들리 순환에서 여기에요. 여기 부근 좀 가면 이 바람이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전향력에 의해서. 그럼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옆에도 요 바람이 불고 있겠죠. 지구는 둥그니까 한마디로 요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요렇게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얘네가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 여기에 바람이 쌓이게 돼요. 공기가 쌓이게 돼요. 그죠?
여기에 공기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 이 공기는 하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하강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할 때는 이제 쉽게 말하려고 그냥 온도가 떨어져 하강했다 했지만 사실은 요거예요. 전향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휘다 보니 공기가 쌓여서 하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 뭐가 있냐면 페렐 순환을 보면은, 자, 제가 지금 그린 그림 요 순환의 모습과 여기 실제로 나와 있는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순환의 모습이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페렐 순환은요, 요 양옆에서 순환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껴서 생기는 애예요. 껴서. 그러니까 얘가 뭐 여기 헤들리 순환이나 극순환은 온도 차이에서 순환이 시작이 된 건데, 페렐 순환은 그냥 가운데 껴서 순환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상적인 이런 모습으로의 순환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 서풍이 부는 지역이거든요. 서풍이 불려면은 여기 이 그림처럼 요렇게 아래로 오면 안 되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그냥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중위도의 상층부의 바람의 모습, 페렐 순환의 모습은 크게 방향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또 우리 지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류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물 위에서 바람 불면은 그 바람 방향대로 막 물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죠? 사실 정확히 바람 방향으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북동무역풍이 부는 곳에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붑니다. 이 방향, 바람의 방향대로 부는 거죠. 지금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오른쪽으로 꺾여서 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가다 보면 대륙에 막혀요. 대륙에 막혀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게 바로 쿠로시오 해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 지대죠. 편서풍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 오른쪽으로 꺾였죠. 지금 보면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륙에 막혀서 아래로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게 되고요. 반대쪽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남반구 남동무역풍을 따라서 남적도 해류가 지금 왼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대륙에 막히면 아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편서풍을 따라서 남극 순환 해류, 서풍피류라고도 부르는데요. 남극 순환 해류가 흐르게 되고, 걔네들이 이제 위에랑 다르게 여기는 쭉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다 돕니다. 왜냐하면 대륙이 막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위로 올라가면서 페루 해류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대기뿐만 아니라 이 해류의 움직임도 그 처음에 말했던 대기대순환의 원인인 적도 지역과 극지역의 위도 간의 그 태양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바람과 공기와 그리고 바닷물 해수가 온도를 이제 갖고 가는 거죠.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인 해류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해류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류들은 한 번쯤은 이름을 봐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북적도 해류도 있고,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남극 순환 해류가 있다라는 사실도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한 번쯤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볼 친구들은 여기도 다 알아야 돼요. 북대서양 해류, 북적도 해류, 멕시코 만류, 카나리아 해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